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많이들 물어보던 장래 희망 말고요. 꿈이요. 장래 희망은 어른이 되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에 해당하고, 꿈은 평생에 걸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라고 그 차이를 말할 수 있겠죠. 어릴 때는 참 바라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궁금한 것도 많았었는데, 점점 그 모든 것들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꿈도 목표도 목적도 내게 그런 게 있었던가 싶더라고요. 지금 원하는 거 있네요. 유튜브 채널이 잘 되어서 실버 버튼 받고 싶습니다. 골드 버튼은 됐고요. 딱 실버 버튼 정도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꿈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라는 책입니다. 이 책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을 돌아보고 꿈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곧 당신의 기회다.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상상하라. 에너지를 집중하라. 자기 확신을 가져라. 삶의 균형을 잡아라.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결혼과 가족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라. 자유롭게 살려거든 부자가 되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라. 영적인 자아를 깨워라. 이렇게 12장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2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꿈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2장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상상하라. 당신의 마음이 이끌어준다. 사람은 누구나 풍요로움을 갖고 태어난다. 당신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 모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마음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작동하는 18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 그 뇌세포들은 자신들이 움직여야 할 어떤 방향이 주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마음을 사용하려면 그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어디인지,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만 하면 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마음이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 마음의 힘이 실현되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라. 5년 전에 내가 정말로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지? 당신이 5년 전에 원하던 것을 투명하게 알고 있다면 지금쯤은 그것을 얻은 상태일 것이다. 어떻게?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만 있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뭘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대답하지 못하면 얻을 수도 없다. 자신이 원하는 것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에 대해 그리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 가운데 잡지 매드에 나오는 알프레드 E. 뉴만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몰라. 하지만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지. 이 말은 어느 농부와 비행기 조종사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때는 1920년대 초다. 당시에는 순회 고개 비행이 대유행이었다. 미드웨스트에 장이 섰는데 한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날아들었다.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비행수를 배우게 된 그는 비행기 태워주는 일로 겨우 먹고 사는 중이었다. 한 번 비행기를 타는 데에는 1달러였다. 한 농부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비행기는 타고 싶은데 돈은 내고 싶지 않소. 행정이 안 되겠소? 조종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제안을 했다.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공짜로 태워주지. 비명도 질러서는 안 돼요. 찍소리 한 번 없으면 공짜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오면 10달러요. 어떻소? 농부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좋아요. 난 입에 지퍼가 달렸으니깐. 마누라도 타고 싶어 하는데 똑같이 흥정할 수 있어? 물론이요. 하지만 그녀 역시 한마디라도 하면 똑같이 10달러요. 우린 둘 다 입에 지퍼가 달렸다니깐. 그리하여 그들 세 사람은 하늘로 날아올랐다. 지상에서 20피트 상공에 이르자 조종사는 비행기를 거꾸로 뒤집고 속도를 올렸다. 그러고는 비행기를 오른편으로 빙글빙글 돌리고 바로 세웠다가 다시 왼편으로 빙글빙글 돌리는가 하면 하늘에서 이중팔자를 그렸다. 이 무렵 비행기는 최고 속력을 낸 상태였다. 조종사는 기술을 바짝 세워 수천 피트를 오르고 또 올랐다. 그 뒤에 엔진을 멈췄다. 그러자 비행기가 갑작스럽게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지상에서 약 25피트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조종사는 비행기를 붙들어 완벽하게 삼각 착지를 했다. 조종사는 농부를 돌아보며 말했다. 놀랍소. 아무 소리도 내지 않다니 믿을 수가 없어. 정말 한 번도 소리 지르고 싶었던 때가 없었소? 농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있었소. 마누라가 밖으로 떨어졌을 때. 농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원하는 바가 너무도 분명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비상시에는 너나 없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이 우습게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당신이 진정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얻게 해준다. 마음의 힘을 일상화하라. 인간의 마음속에는 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의식이 결정을 내리는 반면 잠재의식이 그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의식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잠재의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낸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결과를 낳고 평범한 생각은 평범한 결과를 낳는다. 인간에게는 마음이라는 놀라운 자원이 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두뇌의 사용법, 즉 기억하고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줄 뿐 마음은 좀처럼 다루지 않는다. 마음은 가고 싶은 곳 어디라도 생각해내고 갈 수 있다. 마음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 우리는 조만간에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강연할 수 있기를 바랐고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생각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베스트셀러를 쓰고 싶었다.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이 목표에 자신을 바쳤고 나머지는 잠재의식이 모두 처리해 주었다. 당신은 지금 그 결과물을 읽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했듯이 당신은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유일하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와 나 자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이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사용하라. 마음을 사용하는 일이 매우 흥미진진한 이유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모든 변명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사용하면 당신이 이전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에 갔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의식 속에 당신이 원하는 바를 입력시킴으로써 얼마만큼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은가, 어디에 있고 싶은가, 무엇을 갖고 싶은가,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미국인들은 러시아인들이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한 이후 우주 개발 노력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존 F 케네디는 10년 안에 인간이 달 착륙을 성공시키겠다고 공표함으로써 의식의 방향을 결정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그 일을 8년 2개월 만에 해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알프레드 로드 화이트헤드의 말처럼
위대한 사람의 꿈은 결코 그대로 성취되지 않으며 늘 그 꿈을 뛰어넘는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누구나 크라이슬러사가 파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리 아이아코카는 단언했다. 크라이슬러는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는 미국의 영웅이 되었다. 그는 미국 자동차 총 판매량의 7%를 차지하는 크라이슬러의 벤 자동차를 만들어냈다. 아이아코카는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마침내 실현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하도록 의식의 방향만 잡아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투명한 목표를 가져라.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때때로 큰 소리로 물으라. 난 이것을 원해 하고 대답하는 당신 내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당신은 의식을 끌어들인 셈이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향해 공을 굴리기 시작한 것이고 목표를 세운 것이다. 1.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2.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신이 2번을 실행하면 곧 1번을 얻을 것이다. 목표를 적어라. 목표는 자석과 같다. 목표는 사람을 끌어당긴다. 목표는 수행해야 할 책임이다. 목표는 잠재의식을 움직이게 만든다. 그러나 분명한 자극이 없으면 안 된다. 즉 잠재의식이 더 이상 두려움과 변명이 자신을 옥죄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속임수가 남아있다. 바로 목표를 잊는 것이다. 오늘 당신이 사장이 되겠다고 결심하더라도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틈에 목표는 점점 희미해진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또다시 마음대로 흘러간다. 그러므로 목표를 세우자마자 적어라. 그것은 당신이 목표를 향해 구체적이고도 영구적으로 행동해 나가겠다는 확증이 된다. 구체적인 일보 전진이다. 이로써 당신의 의식은 당신이 진정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닫는다. 생각을 투명하게 정리해서 종이 위에 써넣을 때 비로소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목표를 적으면 당신의 온 마음은 목표를 따르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거나 되뇌어 보고 마는 목표는 지나치거나 빠뜨리기 쉽다. 하지만 흰 종이 위에 검정색으로 목표가 씌어 있으면 지나치거나 빠뜨리기가 훨씬 어렵다. 지나칠 정도로 많이 적어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적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지나칠 정도로 많은 목표를 적으라는 것이다. 한두 가지만 쓰고 그만두지 말라. 수십 가지, 아니 적어도 101가지는 적어라. 우리 역시 미래일기를 쓰고 있다. 거기에는 수백 쪽에 달하는 목표가 적혀 있다.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목표를 적으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각의 목표들은 숙성 기간이 다르다. 달걀이 부화되기까지는 21일이 걸리고 사람은 태어나기까지 9개월이 걸리며 코끼리는 2년이 걸린다. 목표도 마찬가지다. 어떤 것은 빨리 성취되고 어떤 것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1974년 마크가 자신의 목표들을 적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맞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썼다. 파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욕심치고는 무모한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프로그램이 방송에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30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만 적어도 1만 달러가 드니 말이다. 하지만 목표를 적는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9년은 조이 지난 후 마크는 HBO의 간부에게서 그의 첫 TV 프로그램 일과 관련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마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간부는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전화하리라는 걸 어떻게 알았소? 9년 전에 미리 써놓았으니까요. 그 목표는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어떤 목표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는다. 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은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주 만물은 모두 자체의 관점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는 언제든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바를 이루고야 만다. 영화 감독 리처드 아텐보로가 영화 간디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적어 놓은 때는 실제로 영화가 제작되기 만 20년 전이었다. 그는 목표를 세우자마자 곧 그 목표를 이룰 마음가짐이 되어 있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 20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은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에 관한 영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마침내 때가 되자 모든 일이 착착 맞아 떨어졌다. 간디 역을 맡은 벤 킹슬리도 준비되어 있었다. 자금 지원 및 홍보, 배급 조건이 만족스럽게 준비되었고 그리하여 영화가 탄생했다. 목표가 많으면 그만큼 세상이 당신의 눈을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둘째,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으면 목표를 완수했을 때 이전의 목표가 주었던 힘과 중요성을 단번에 잃어버린다. 크든 작든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을 원한다는 목표를 적고 나서 새 직장을 얻었다고 하자. 이제 목표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것은 마치 주문을 거는 마법과도 같아서 효력이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목표를 많이 적어 놓았다면 몇 가지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잠재의식이 계속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목표로 자신을 제한시키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주가 아주 풍요롭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목표를 적게 가지는가? 메이 웨스트는 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이야기했다.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원한다는 데 있지 않고 너무 적게 원한다는 데 있다. 스스로 타협하지 마라. 시애틀에서 만난 어느 부인은 목표 세우기가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마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비극적인 이혼을 겪은 후였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적고 그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타협하지 말라는 마크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2명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산기슭에 있는 어느 오두막집에 가서 주말 내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자의 자질을 적었다. 그녀는 다른 2 여자들이 쓴 것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5쪽을 적었으므로 다른 2 여자들이 그녀의 것을 베끼기까지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는 리어 제트기가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날 그녀는 사업상 모임에 나가야 했는데 거기서 자신이 원하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마치 서로에게 레이저 광선을 쏜 것 같았다고 말했다. 며칠이 못 되어 그들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결혼식이 열리기 전날 밤 그녀의 약혼자가 말했다.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은행주인데 우리 결혼식을 위해 팜스프링스로 날아갈 수 있는 리어 제트기를 주시겠다는 거야. 미국의 유명한 작가 에머슨은 무엇을 꿈꿀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 꿈꾸는 것은 곧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마음은 일단 목표가 생기면 앞으로 전진한다. 고상한 목표나 심지어 정신을 고양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지는 않는다. 당신이 대단한 목표를 세우면 대단한 결과를 얻는 것뿐이다. 만약 지금 목표가 하나도 없다면 지금 당장 목표를 세워라. 탁월한 목표를 적어라. 그러면 탁월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탁월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다음은 초심자를 위해 가상의 목표를 적은 목록이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 생명을 구한다. 2. 암치료법을 발견한다. 3.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 4. 친구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5. 마음을 살찌우는 TV 프로그램들을 본다. 6. 휴가를 간다. 7. 스페인어와 컴퓨터 언어 그리고 중국어를 배운다. 8. 열풍선을 타고 날아간다. 9. 나를 더 매력 있게 만든다. 10. 유머 감각을 더 키운다. 자신의 목표를 떠벌리지 마라. 당신이 목표를 세우는 일에 초심자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표를 말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목표에 구멍을 내버릴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호적이면서 전적으로 조건 없이 당신을 지원해줄 한두 사람하고만 당신의 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점점 목표를 성취해가고 성공과 업적의 기록을 쌓아가면 그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좋다. 그때는 당신을 도와 꿈을 실현시켜줄 사람들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해 1984년 올림픽을 흑자 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피터 유베드로는 몇몇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웃음을 샀다. 하지만 실제로 1억 5천만 달러의 이익을 거둬들이자 그의 말은 갑작스럽게 신뢰를 얻었다. 마침내 그가 야구 경기 최고 책임자가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어낼 것이라 믿게 되었다. 야구 선수들의 약물 사용을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공언했을 때도 이를 못 믿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권위의 80%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지만 20%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다. 일단 당신이 목표를 성취해 나가고 그 결과를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탁월하고 특별하고 이상하고 남다른 사람이라 여기기 시작한다. 하기로 마음먹은 일은 떠벌려서 멸시를 자초하지 말라. 목표를 성취한 다음 결과로서 말하라. 성취한 목표를 지우지 마라. 목표를 성취했다고 목록에다 가위 표시를 해버리지는 마라. 우리의 경우에는 옆에다 승리라고 쓰는데 이렇게 하면 그것이 진정한 성취물임을 잠재의식이 인지한다. 가위 표시를 한다는 것은 목표가 손쉽게 취급되는 쇼핑 목록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이다. 또 열정은 넘쳐날 때도 있고 식어버릴 때도 있으니 열정이 식었을 때 당신이 성취한 목록을 보며 열정으로 가득했을 때의 경험을 돌이켜 볼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승리를 돌아보며 새롭고 더 크고 흥분되는 경험을 상상하고는 다시 힘을 얻을 것이다. 목표는 평생 동안 유효하다. 그것은 자발적이면서 강제적인 의무이다. 월트 디즈니에게는 50년 된 목표가 있었다. 1966년에 그가 죽은 후에는 마이클 아이즈너가 디즈니를 맡았고 미국의 플로리다와 일본, 프랑스의 테마 공원을 개장했다. 아이즈너는 디즈니의 모든 영역을 확장했다. 디즈니는 목표를 시각화했고 아이즈너는 써놓은 목표 그대로 그것을 실현시켰다. 목적을 가져라. 목표가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그 자체로는 무분별하고 방향이 없을 수도 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들은 땅 위에 흩어져 흙더미가 되지만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들은 나무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다. 즉, 낙엽과 구별되는 최우선의 목적을 갖는 것이다. 목적은 목표에 의미를 부여하는 배후의 방향이다. 당신에게는 끊임없이 성취해 나가는 수백 가지의 목표가 있을 수 있지만 목적은 단 하나이므로 그것을 위해 인생을 바쳐 일할 수 있다.
목적은 그 속성상 대개 정신적인 것이 많다. 가장 좋은 예로 예수의 목적을 들 수 있다. 예수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쓰여 있는 다음의 구절에서 보듯 아주 간단하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와 자서전을 좀 더 읽어보았는데 그들에게는 자명하게 드러나는 목적이 있었다. 디즈니,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 버민스터 퓰러 박사, 지구라는 우주선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의 행복, 헨리 포드, 자동차의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앤드류 카네기, 강철의 제조와 판매. 인도주의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다. 마크는 최근에 아틀랜타주 조지아에 있는 라이프 카이로프랙틱 칼리지의 졸업식 연사로 나선 적이 있었다. 그는 졸업하는 의사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 많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녀의 나이는 72살이었다. 마크는 그녀와 인사를 나눈 후 물었다. 선생님, 여기 의과 학교에 오기 전에는 무얼 하셨습니까? 나는 66 될 때까지 수녀였어요. 내가 있던 수녀회에서는 그 나이가 되면 반드시 은퇴해야 했죠. 그러자 그녀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남을 섬기는 데 있어요. 그녀는 현재 하루에 150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모든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을 글로 적어서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당신에게 목적이 없다면 당신의 첫 번째 목적은 목적을 갖는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다. 개인적인 완성과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교훈, 즐거움과 깨달음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자신만의 목적을 찾아라. 자신만의 목적을 찾으려면 우선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리고 가능하면 명상을 하라. 비밀스러운 마음의 한구석으로 들어가 자신에게 물으라. 만일 내가 내 생의 목적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묻다 보면 결국 목적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손쉽게 그것을 적을 수 있다. 다음은 목적이 결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식이다. 목적 이꼴 왜, 목표 이꼴 무엇을, 행동 및 전략 이꼴 어떻게. 왜가 목적이다. 그것이 목표인 무엇을 결정한다. 그리고 목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 및 전략인 어떻게를 결정한다. 일단 목적이 생기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그것으로 인해 당신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당신이 따라야 할 인생의 목적이 투명하게 제시되면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비만, 과다 수면 등 당신의 질병은 끝장날 것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부정적일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인데도 갖지 못했다면 당신이 구하지 않은 것이다. 주위를 돌아보라. 세상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것이라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목표를 적고 시각화하고 자기의 확신을 가져라. 이 책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꿈꿀 수 있고 꿈꿔야 하고 그럼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극한의 어려움을 물리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에이, 이건 정말 극소수의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 페이지를 넘기자 작가가 제 생각을 그대로 읽고 내용에 적어 두었더라고요. 이런 예들은 특별한 슈퍼맨 같은 사람 이야기고 나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냐고 말이죠. 얼마나 뜨끔하던지.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은 어떤 식이었나요? 다들 각자만의 방법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연습장에 써가면서 외우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냥 입으로 읽는 것보다는 글로 쓰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나의 꿈, 나의 목표도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것보다는 일기장에 아니면 다이어리에 오랜만에 손글씨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바람을 가득 담아서 정성스럽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